오늘 저희가 함께 토론해 볼 주제는 소위 통역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주제를 먼저 선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혁명당, 통역당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강제로 조작된 사건이다 라는 이런 인식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사건이고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도 뿌리 깊게 연결돼 있다라는 좀 사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68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1968년도에 158명이 검거되고요. 73명이 검찰 송치됐고 50명이 구속됐고요. 30명이 중형에 처해졌고 5명이 사형을 받습니다. 이런 레오쌤 통역당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 여기에서 통역당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봤죠. 누가 뭐 주변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뭐 찾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면은, 당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 민주당, 한나라당, 뭐 이런 거. 사건 개요는 68년에 있었던 간첩단 사건이죠. 간첩단, 근데 단순히 간첩단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이게 좀 더 큰 사건인데. 자, 이제 민소장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전체 개괄을 하면, 그러니까 해방 전후에 남로당이 있었죠. 그 다음에 60년대에 그러니까 통역당이 있고, 이게 그 다음에 70년대, 그러니까 85년도에 그러니까 통역당의 후신으로 한민전이라는 게 있죠. 한국민정민주선. 지난번에 놀랬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한민전이 반제민전으로 반제민정민주선으로 개칭되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뭐랄까 이 대남 지하 사업의 역사가 이렇게 네 군데로 갈리고요. 통역당은 두 가지 제가 볼 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60년대인데 하나는 이 지하당이 꽤 그 규모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이 있었던 거고. 아까 그 민주당 그런 거랑 좀 다르고 그건 합법 정당이고 이거는 안 보이는 지하당인 거고. 두 번째 제가 볼 때 아주 특징적이었던 거는 당시 서울대, 물리대, 상대 인텔리들이 대거 결합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노선과 정책과 영향력이 지금도 살아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서두를 하고요. 60년대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북한하고 똑같은 형태의 그렇게 당을 세워서 통일을 하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 첨언을 하면요. 이제 아까 여기 남로당이 나오잖아요. 남노당은 알아요? 남한 노동당. 그렇죠. 조선노동당의 남쪽. 저 이제 대충 느낌 아니, 오는 남한 노동당 그러면 그 이미지가 안 살아. 남조선. 남조선 노동당. 그렇지. 남조선. 빨치산 알죠? 빨치산. 들어봤죠? 다 연결되는. 빨치산. 어. 간첩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노동당이 있는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점? 남쪽 지점. 본사가 저기 위에 본사가 있구나. 위에 있고 그렇지, 여기가 지점인데 그게 없어진 거를 만들려고 했었던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건가요? 재건했죠. 재건. 남노당 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지점 철폐를 다시 이제 열겠다라고 했던 그런데 잡혀서 이제 네, 걸려들어가. 그러니까는 이 통역당이라는 거는 남노당의 다른 이름인 거지. 새로운 버전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 그거 어떻게 잡았어요? 저 궁금하네. 그때 CCTV도 없었고 뭐 없었는데. 왜 통역당이 왜 이게 부상하게 됐느냐, 그 시대가 왜 통역당이 필요했더냐라고 이제 보면 4.19가 일어납니다. 4.19가 일어나서 이제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데 그때 이제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겠지만 김일성이 땅을 쳤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전위정당이 있었으면 4.19의 여세를 몰아서 바로 통일할 수 있었지 않냐, 적화 통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땅을 쳤다는 거죠. 아 그때 지점이 네, 있었다면. 그렇죠. 예, 예. 아, 네. 근데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4.19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후에 평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4.19를 지금부터 민주주의라고 보잖아요. 근데 4.19를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는 세력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4.19 운동을 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 흐름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통일운동 또는 변혁운동과 간접시키는 이 흐름이 사실은 이 흐름이 운동권에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근데 그 4.19 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플랜카드 걸리지 않았어요? 그게 네, 그거죠. 맞아요. 예, 그게 그거. 그러니까 4.19 때, 그러니까 4.19 끝나고 나서 대부분 내가 볼 때 민주주의로 그냥 간 건데, 그러니까 서울대 민통련 뭐 이런 그 조국 그 세력들이 그거를 50, 그러니까 한 해 뒤에 61년도에 통일운동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5.16이 났다 뭐 이런 건데, 나는 그거를 주류라고 배웠어,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88년에 남북 청년학사회담이 열리는데 그게 직접적 계승이야. 그리고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 한국 현대사 책을 쓴 거 보면 다 그렇게 기술돼 있어. 이게 오바야. 대표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네. 여기 아까 너무 세다 차이가 지금 나. 스태프들 이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 4.19 때 걸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남쪽의 학생들이 그런 통일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자 북으로 남으로 오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당연히. 근데 몰라야 근데 그런 되는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19가 한국의 어떤 영향으로 봤을 때 그런 대규모 시위가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해방 이후에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남아 있었고 사실은 빨치산들이 다 조직하고 움직였던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았었어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야? 그건 좀 과도한 거고 그다음에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주모모 선생님의 얘기인데 음. 이분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확실히 뭐가 중요하냐면 세대 교체. 물리적인 인적 교체가 있으니까 이승만에 대한 신화가 사라지니까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볼 때는 20대들이 볼 때는 이승만이 신화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이승만이. 그래서 몰아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이지. 그럼 그 빨치산에 대한 과대평가. 그러니까 빨치산은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된 사람들이야. 그게 이제 4.19, 그 다음에 62년도에 그 쿠바 미사일 사태가 벌어지고 냉전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제 몰리게 되죠. 이제 그런 배경에서 그 남한의 전위 정당을 복원해야겠다라는 이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이 이제 시작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세력들을 왜냐하면 이미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잔존해 있던 이제 빨치산들 그 다음에 고종 간첩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세력을 이제 차츰차츰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서울대, 이제 물리대 상대 중심으로 이런 세력들을 규합해서 60년대 중반에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검거는 이제 68년에서부터 69년까지 이뤄서 이제 쭉 진행이 되게 되는 그런 일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레오쌤 이게 어떤 사고 방식인 거냐면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면 남쪽에서 안에서 뭐 총파업이나 기타 등등으로 안에서 호응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 삼국지 5 그 컴퓨터 게임에서 네. 그 뭐죠? 미리 그 작전 명제 계략이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민심을 흐트려 놓은 다음에 전쟁 쳐들어왔을 때 이제 안에서 봉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그런 게 이제 그 지점의 역할이다. 약간 이런. 네, 아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도 안 해? 아로요, 아로. 아로야? 네, 아로. 레볼루션 오가니제이션 이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혁명 소조죠. 소조. 그래서 그때 이석기 잡혀 들어갈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호응한다, 폭탄 만든 뭐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감옥 갔잖아요. 이게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12년도에 주사파의 일부 조직이 실제로 남북이 놀랄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정세를 막 퍼뜨렸어.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석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유서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게 마치 그러니까 실제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북한 편을 들려고 하는 작정을 한 남한 쪽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왜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 적화 통일하려고. 적같으면 그거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가장 이 사회적으로 이게 많이 널려져 있는 게 이 사건은 공안에 의한 조작된 사건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명백한 북한에 의한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조직되고 작업된 하나의 이제 대남 적화의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들을 좀 알려드리고 여기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남측의 공안기구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공안기가 이제 고문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공안기관이 발표한 자료 중에서 이렇게 허위거나 조작인 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걸 허위다, 고문 조작 뭐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지 실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70년대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분들을 좀 아는데 그분들도 인혁당 재건이가 조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들처럼 영웅적으로 싸운다고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 조작인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오 선생님,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민수화 인사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엄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세웠다. 이렇게 지금 대중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죠. 좀 머리가 너무 혼잡스러워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민주화 인사들은 간첩이 아니었는데 네.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을 보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북쪽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호응하겠다.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학생운동할 때 농담처럼 전쟁이 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파출소로 달려가서 총을 뺏어야죠. 이해가 안 되지. 전쟁이 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파출소로 달려가. 그래서 파출소를 습격해서 총을 뺏어서 북한군으로 가는 거지. 에? 농담처럼 한 얘기긴 한데 이제 너무 그런 심하다.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지. 당신들 굉장히 심하네. 아니야, 농담처럼. 가장 세계에서